이번 지난 10월 8일 날 기점으로 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산 시민들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아산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간 2년 반 이상을 여러분들 노심초사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재선거를 하게 되면 단수공천 또는 전략공천의 형태로 치르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수십여 년에 걸친 아산시정의 또는 아산시의 발전 과정을 잘 지켜봐왔고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다소 여러분들 무겁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도전하고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을 이렇게 공천하기보다는 진정한 시장으로서의 품성과 태도, 자격과 경륜, 철학과 비전이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간의 아산시장 국회의원 등을 많이 봤습니다만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자리였습니다만 이제는 아산시가 참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서 여기 후보 세 분을 저희들이 감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간의 경륜이나 비전, 태도, 품격이 정말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아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아산시를 도약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경륜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후보를 꼭 뽑아주십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이 세 분의 비전과 철학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매우 짧지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이 국민의힘 이 세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여기 박종영 교수님은 그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진행자를 단연간 이렇게 해오셨던 분이고 해서 객관적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되고 이 세 분은 서로 험담하거나 할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책과 비전을 여러분들께 선보임으로써 아산시에 대한 꿈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되었으니만큼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응원해 주시고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23일과 24일 날 있을 당원들은 전 당원 모바일 전자투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약 1000여 명의 투표를 거쳐서 24일 저녁 늦게나 아니면 25일이면 여러분들께 최종 저희 대표 주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 충남 도당 당원협의회 김영석 위원님께 힘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많이 열대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세 후보자님들이 평상시에 많이 갈고 닦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분들의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정책 공약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증하셔서 경선에서 후보자를 잘 선택해 주시고요. 또 4월 2일 재선거 때도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당선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토론 순서는
평상시에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룰에 의해서 준비한 것 아니고 여러분들과 그냥 상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후보는 앞에 있는 사실은 우리 게시판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안 부시장이셨던 전만권 후보님께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위에 서주시고요. 두 번째 후보는 우리 지금 아산시의회 부의장이신 맹의석 후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님은 전 서산부시장이셨던 이상욱 후보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열띤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손을 잡고 화합해서 열심히 우리 국민의힘으로서 서로가 필승하겠다는 각오로 악수를 해주시고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한번 새 후보가 힘을 모아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면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네, 뜨거운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각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여러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물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이 계실 텐데 좀 토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은 주도권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나 네거티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방식은 2분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주도권 토론이 아니라 시작 발언과 그리고 또 사회자 공동 질의 그리고 또 마무리 발언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작 발언과 공동 질의 발언은 각각 2분씩 그리고 마무리 발언은 1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및 우리 여기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시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된 사회자 박종영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방송 토론회는 국민의힘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도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후보자 소개 후 토론회 진행 방식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전만권 후보님 인사 한번 하시죠.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전만권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맹의석 후보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선택 맹의석이 앞장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욱 후보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 이상욱입니다. 행정 전문가로서 가장 자질이 높은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열띤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선과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도 여기 계신 세 분의 후보 중에 한 분이 당선돼서 새로운 아산시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시작 토론, 출마의 변을 순서로 2분씩 듣는 순서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을 7가지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도 2분이고요. 1분 후에는 벨이 올리고 그 다음에 1분 후에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요. 마무리 발언은 참고로 1분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셨죠? 먼저 첫 번째 순서로서 우리 시작 발언인 우리 출마의 변을 전만권 후보님부터 2분에 걸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아산시장 예비후보 전만권입니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선거는 1년 남은 아산시정을 책임질 위기관리형 시장을 뽑기 위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당원 여러분이 이번에 선택하셔야 할 아산시장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행정 전반을 첫날부터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저 전망고는 지역발전과 위기관리 정책 전문가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천안비시장으로 풍부한 정책과 현장 행정 경험을 쌓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시장으로서 다양한 국가조기 사항을 총괄하고 수습하였습니다. 저는 아산이 행정을 정상화하여 시민들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아산은 전국 제1위 온천 관광지로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 등 초인류 기업들이 밀집한 성장형 도시이자 충남의 거점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삶의 질 정책, 소득의 영유출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점차 빼앗기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저 전망고는 지역발전, 정책과 재난안전 등 도시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검증된 후보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후행지기 꿈을 키웠던 내 고향 아산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저 전망고를 꼭 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분을 세우지 못하시고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맹희석 후보님께서 2분간 발언을 해주시고 출마 이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후보 맹의석입니다. 사랑하는 아산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장 예비후보 맹의석입니다. 먼저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영석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당원 동지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나라가 어지럽고 당이 어렵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 이번 재선거가 잃어버린 아산의 추동력과 자존심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명희석은 아산에서 태어나 아산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아산 사랑입니다. 그 누구보다 아산을 사랑하고 아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젊은 아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젊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맹의석은 다릅니다. 뜨거운 폐기와 열정 그리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아산시를 만들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의정활동의 경험과 준비된 실력, 강인한 의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아산을 위해 나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맹의석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두려워하는 후보, 본선에서 이길 필승 후보, 남들이 이기는 선거가 아닌 남들이 잘못해서 하는 선거가 아닌 내가 잘하는 선거, 맹의석을 믿어주시고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은 초석이 되어 우리 아산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아산 시민과 함께 새로운 당원 동지와 함께 새 변화를 제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나갈 주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 맹의석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욱 후보님께서 2분 동안 출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아산시장 예비후보 이상욱입니다. 나라 걱정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나아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번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1년 2개월 임기의 재선거지만 5년 임기의 아산시장을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및 도의원, 시장 및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지방선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은 이번 아산시장 재선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산시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고 아직까지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산시장 재선거는 우리에게 만만한 선거는 아닙니다. 저 이상욱은 지난 10년 동안 아산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했고 각종 산악회 등을 따라다니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일해봤고 충남도청에서도 오랫동안 일했고 서산시 부시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 이상욱은 지방 시대에 걸맞게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 행정 경험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쇼 상태에서 본선을 치른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열띤 출마의 변을 들어보셨는데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렇게 세 분이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산 시민들에게 더 열심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각각 2분씩 진행하신다는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사실은 우리 이슈가 아산시의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 농촌 그리고 또 구도심과 신도심의 도시 개발에 대한 불균형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 후보자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도시 균형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맹희석 후보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는 도시개발 확대로 신도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도심과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204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은 있으나 아산시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자료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역 불균형을 단기간에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만 2040 아산시 도시계획을 토대로 5년마다 아산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균형발전계획을 5대 추진과제로 설정하겠습니다. 첫째, 산업과 일자리 기반 조성. 둘째, 균형 발전을 통한 생활 SOC 확충. 셋째, 지역 간 도로 및 교통 격차 해소. 넷째,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 환경 개선. 넷째, 다섯째, 지역 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격차 해소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17개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북부권에는 대기업의 전략산업단지를 육성하여 일자리의 자독 기반을 마련하고 동부권에는 체육시설 확충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며 중부권 원도심에는 온천 활성화와 온양 행궁 제한단지 조성 및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서부권에는 대단의 스포츠단지 조성을 통한 체육관광산업과 숙박 활성화를 모색하고 마지막 남부권에는 역사, 문화, 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균형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5대 추진 과제와 5개의 권역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이 균형 발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균형 발전 정책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이게 1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그 전망권 후보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욱 후보님께서 다음은 이상욱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이상욱입니다. 불균형 도시 개발에 대한 발전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배방과 탕정 지역은 급격하게 발전한 반면에 온양 원도심은 정체에 빠져 있고 외곽 지역인 송악, 도고, 선장, 인주, 영인 등은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23년에 수립된 2040 아산 도시 기본계획에는 온양을 중심으로 한 개 도심, 그리고 신창 도구와 금포 신도시의 3개 도심, 부도심, 인주와 송악의 2개의 지역 중심 체제로 정해서 서부권과 북부권의 중장기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탈지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세부 과제에 충남 경제자유구역과 또 K스페이스 등이 추가되면서 인주 지역도 지역 중심이 아닌 부도심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북부 지역도 큰 도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은 잘 되어 있으나 누가 어떻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단계별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충남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을 잘 알고 있는 행정 전문가로서 강력하게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독려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이 잘 추진되면 균형 잡힌 아산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추가로 서울의 한강처럼 곡교천은 아산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50km 곡교천 전체를 중심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공공투자 및 민간 유치를 통한 남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망권 후보님께서 발언을 주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아산시 불균형 도시개발 발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양 원도심과 옆지역 신창 등 중앙 생활권의 경우 주거와 문화, 상업시설이 균형을 맞추는 복합개발을 통해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곡기천과 은행나무길을 연계한 대규모 청년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신정호 주변에는 청년 및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창 산업단지를 조기 추진하고 신규 아파트 인구 유입에 따른 문화시설과 도로, 학교 등 주민 편익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경찰분원을 재난거점병원 기능을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고 제2중앙경찰학교 이전과 연계해서 빠른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고, 선장, 송악 등 서남생활권의 경우에는 농업과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친환경 산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청년 농업 경영인 육성과 농업 관련 스타트업 지원 측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곤천을 중심으로 도고산, 도고저수지, 사기호, 속번섬 등을 연계한 농촌 테마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송악, 위안마을, 강덕산, 송악저수지와 연계한 역사문화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배방탕정, 음봉 등 동부권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 및 물류중심지로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108만 평의 탕정이지구 도시개발과 음봉 산업단지를 미래성장 동력 중심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인주영인 둔포 등 북부생활권은 아산마을 중심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충남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이상 아산시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분 후보에 대해서 아산시 도시 균형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꼼꼼히 공약을 좀 살펴보시고 이 세 부분의 후보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아산시가 다 이루어진다면 엄청나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아산시는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세 후보님께 아산시 여성 정책 공약과 비전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순서는 우리 이상옥 후보님부터 먼저 발언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여성 정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그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여성 정책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 시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을 하는데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출 이자를 경감시켜주고 임신 전 단계에서의 조치와 임신 후에 그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이 대상자들에게 맞춤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출산 후 그 출생 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으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온을 운영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그리고 취업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의 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가 여성 친화도시 최고 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향후 온양 원도심 아산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개관을 시작으로 해서 아산 여성 기록관, 양성 평등거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협력과 공유 그리고 나눔을 통한 동반 성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단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산시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삶의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망구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아산시 여성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물론 다양한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덧붙여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실행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업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 미혼모, 고령화 여성 등 다양한 여성 그룹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미주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과 연계된 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확대하고 여성 창업가를 위한 교육과 자금 지원 및 멘토링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과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아빠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되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정책의 투명성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책 기획과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성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겠습니다. 아산의 산업구조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전국 제1위 여성 친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산시 여성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미석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장벽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여성의 고용비율 증가가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 향상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우리 아산시의 경쟁력이 됩니다. 우리 아산시는 전국 최초 여성 친화도시 3단계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여성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이미 법적, 정치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함께 작년 11월에 개관한 여성 커뮤니티 센터 나오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 지역사회 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성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보다 더 활용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는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적극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공약을 내놓기보다 제도를 점검하고 활용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추진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시행하였다가 중단된 여성 정책 보좌관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척과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힌 삶을 위해서라도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육아 휴직의 실태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취업기간, 기업별 차이를 조사하여 기본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여성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우리 그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경선시 후보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아동에 대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요즘 사실은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형태에서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은 특히 전국에서 출산율이 높은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의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후보자 세 분에게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전만권 후보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아산시 아동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동복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선도적 정책을 통해서 아동들이 꿈을 키우는 행복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아동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스쿨존 통학로 구축으로 아동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워킹 스쿨버스 운영으로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 선진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의적 테마형 놀이터와 공공놀이공간 확대를 통해서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동형 방과후 수업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이동 도서관 운영과 역사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 독서 및 문화체험 정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문화놀이터 등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인권이 확보되는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아동 학대 대응 협의체와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는 아산시를 만들겠습니다. 아동 심리와 정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육성하고 맞춤형 심리 프로그램 개발 등 아동 상담 심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산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 강좌 등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정책에
행정의 중점을 두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동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미석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양육 정책의 공통점은 정책의 초점이 양육자와 가족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아동복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 핀란드는 아동복지라는 말 그대로 아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의 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센터 마련 등 아이에게 추가적인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향의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가정의 양립을 바탕으로 한 아산 맞춤형 교육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부모의 직장 생활까지 보장해줌으로써 가정이 안정되게 존속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사업을 현재 3개소에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대비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을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원생 중심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위생, 방역, 안전 등을 중심으로 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번역벌 키즈맘 센터를 조기 완공하고 필요시 추가 건립을 준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티 없이 맑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아동 정책 관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갓 출생한 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당됩니다.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해서 출산 증가율 추세로는 전국에서 5번째로 우리 아산시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아산시의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0세에서 5세까지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2세에서 7세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모교육,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을 위해서 초등학생 돌봄센터 7곳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충남 알뜰 교통카드로 하루 3회 버스 무료 승차도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청소년재단과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그리고 아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에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동아리 활동과 진로 멘토링, 백인 백색, 청소년 문화예술단, 오케스트라, e스포츠단, 미래산업 꿈나무 아카데미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 아동들이 시기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아동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산 지역이 경주 여건에 맞는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동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 후보님께서 10개 발언을 해주셨는데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예. 하여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토론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보자의 정책 공약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녹화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시청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후보 공통 질문 네 번째인데요. 아산이 사실은 문화의 도시를 발전을 갖고 있는데 온천의 도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술의 전당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산을 문화의 도시로 이렇게 갈구하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 세 후보에게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의석 후보님께서 문화도시 아산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아산 시민 문사아라는 슬로건으로 아산시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대규모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 시설의 부족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시민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산시 예술의 전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산시 예술의 전당은 열악한 문화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일상생활 속 문화 향유가 가능토록 하는 시민 친화적 개방형 공연장이 될 것이며 다양한 장르의 무료 공연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앞서 대규모 문화예술 축제를 추진해 시민의 문화활동 수준을 높이고 문화공연의 만족감 증진에 일조하였으나 그에 반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통한 지역 발전에는 등한시한 것이 엿보였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단지 조성 및 지역 육성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움 및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1인 1학기 각기 동아리 지원 사업인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이순신 탄신 기념일 행사는 소소한 예술문화 행사를 직접화하여 행사 규모를 확대 시행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기에 맞춰 전국 3대 온천인 온양온천을 함께 알릴 방안을 강구하여 축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문화예술 정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형적 성장을 이루면서 내적으로 높아진 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존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민선 8기에서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문화예술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이순신 축제입니다. 이순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순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서 성이순신 축제를 권위 있는 전국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행사가 단순히 아산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아산의 경제적 효과를 발전시키는 문화예술 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조기 축구라도 해봐야 외국의 유명 축구팀이 왔을 때 비싼 입장료를 내고 관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의 활동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과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문화예술인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각종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협의하여 끼 있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대회를 각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시상금을 대폭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산시에는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좋은 공연장이 없습니다. 예술의 전당 전립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만걸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아산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정책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축제 심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서 예산 낭비 요인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모든 축제와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주민 참여형으로 개최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관련 창작 연극이나 뮤지컬 제작, 국제문화교류축제 등 이순신 문화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외항민속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업, 공예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전통예술 공연장, 창작공간 등을 조성해서 전시, 판매 등 창업과 소득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예술가와 청년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정기적 교류 및 협업을 위한 지역예술과 네트워크 구축과 미술, 음악, 문화창작 교실 등 시민예술축제 청년 창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마트 문화예술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시와 판매 등 디지털 아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문화재와 예술활동, 정보관리 등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통합문화예술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서 다국적 전통예술을 소개하는 다문화예술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 예술가를 육성하고 지역 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에코아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아산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분의 열띤 발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열띤 발언 속에서 아산이 결코 문화도시로 창출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의 공약이 제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열대진 시간이 가속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들에게는 힘은 유권자들의 표심입니다. 표심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모아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공통 질문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경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 부분과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제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는데,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갖고는 청년의 사실은 정주 여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역의 창업도 지금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지만 대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지역 기업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후보에게 발언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욱 후보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유치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대표적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6개 110만 평,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0개 245만 평, 준공된 산업단지 9개가 360만 평. 여기에다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남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인주지구의 173만 평, 분포지구의 69만 평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산업단지가 준비되고 있고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적기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팀을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중에도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특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학관 네트워크의 형성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관내 주요 기업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기업들의 동향과 필요를 파악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둘째로는 이미 아산에 자리 잡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대기업의 투자 유도는 아산시 단독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도와 함께 협력하면서 진행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남도와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직 임원 출신들의 투자 유치 담당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만곤 후보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산시 대기업 유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기존 강점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결합해서 지역 발전과 대기업 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미래 산업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친환경 배터리 등 4세대 제조 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산업단지 디지털화와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천안아산 KTX역과 수도권 접근성을 활용해서 대기업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유치하고 AI 기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주, 둔포, 은봉 등을 충남 경제자유구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여 첨단 산업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ESG 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이나 수소,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를 제공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과 친환경 R&D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지원금 배정 등을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내세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혁신적인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첨단 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 인재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및 창의적 기술을 개발하는 테크랩을 설립하고 외국 인재 유입을 위한 정부 지원 등 글로벌 인재 유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아산이 명상관 중국권의 거점 중심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내미석 후보님께서 대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아산시는 수도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로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으로 기업 유치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현재 아산시는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선하여 대기업과 관련한 업체의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정책 및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투자 환경의 진단부터 정부 정책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아산시에 원스톱 기업 맞춤형 컨설팅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입지, 기반시설, 정부 여건, 인력 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 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아산시 투자 환경에 맞는 주력 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해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인재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학교를 연계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유치 토대로 삼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련 업체들의 생태 환경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정책 수단 조합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 대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일자리이며 그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산시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발언을 통해서 아산시 대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산시가 대기업이 많이 유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자리 창출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에 진력을 다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거기에 맞는 그 교통 여건이나 사실은 또 정주 여건도 함께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6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요즘 이제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 종교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후보자들에 대한 견해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세 분이 각각 2분씩 발언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전만걸 후보님부터 먼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은 2분입니다. 네,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면 특정한 이유를 차별하거나 불평등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반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특정 범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종교, 출신 지역 등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필요성으로는 교육, 고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집단이 서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인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며 차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불평등을 방지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참여와 기회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안이 발의된 후 10차례 넘게 발의되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역차별 논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볼 때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적 모호성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역차별 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강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맹의석 후보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후보자 견해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며 발의와 폐기의 반복만 거듭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여러 사유를 동일한 법 조항에 의해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법 개정을 통해 쉽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여부, 출신 지역, 외모, 가족 형태, 성격 지향, 종교, 학력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법입니다. 언뜻 보면 이 법이 명칭이 굉장히 잘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국민들은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차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모호할 뿐더러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거듭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서양권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도 특정 영역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성고용평등법 등으로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는 모두가 꿈꾸는 이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개인의 윤리와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후보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2분입니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그 20여 가지 사항들, 다시 말해서 인종, 연령, 성별, 학력, 정치적 입장, 경제력 등등을 나열해 놓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는 역시 단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이상적인 문구 뒤에는 다양한 사회적, 법적 논란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차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면 이것이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조차 처벌받는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법의 취지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그 취지와 목표가 고귀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모호성, 표현의 자유 침해, 역차별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법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차별 없는 사회를 모두가 꿈꾸는 이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보다 사회적 합의와 네, 대화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명확하게 서셨을 때 소신껏 우리 후보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순서는 제가 이제 임의로 우리 경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새 후보자님께서 요즘 유권자들을 만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게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요. 이분들이 사실 먹고 살기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또 대출도 잘 안 되고 사실은 또 매출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성화 방안들은 어떠한 대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분 후보님께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 발언 순서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맹희석 후보님께서 먼저 2분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면 우리 소상인분들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현장의 문제에서 발단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의 경제만 해도 지금 저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부 손님만 또 문화예술만 즐기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 분야를 말씀도 드렸지만 또 스포츠 분야를 말씀드렸지만 아산은 머물고 가는 또 즐기고 가는 도시로 만들어서 아산의 지역 경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호 후보님께서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극심한 경영 위기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 물가는 높지요. 금리는 또 비싸지요. 또 소비는 그래서 또 위축되다 보니까 자꾸 더 악순환이 돌아서 정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산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예산에 허락하는 범위에서 해야겠지만 그동안 보면 모바일 아산페이 그걸 만들어서 했는데
한 2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억 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게 바로 소진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허락되는 한 저는 더 많이 아산페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소상공인들의 그 어떤 도움이 되는데 1조라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피해가 큰 5대 업종이라고 하는 도소매업 내지는 음식 숙박업 그리고 서비스업 내지는 청소년 어떤 창업 지원 이런 분들의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 기간을 좀 완화해서 대폭 완화해서 어떠한 그 특례 기준을 마련해서 아산시장이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생의 경제가 또 불씨가 그 어떻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되살아날 때까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망대 후보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2분 동안 발언해 주십니다. 예,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8시가 넘으면 아산시 전역이 깜깜한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오죽하면 가게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어렵다는 자주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아산시의 그런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은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지역의 기업, 대학,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산에서 밥 먹는 날, 아산에서 물건 사기, 아산 지역을 중시하는 모든 축제를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정 일부 아산페이 등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 또 지역의 활성화 경제 정책을 통한 건설업을 육성한다든지 지역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저도 행정을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사실은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듯이 소비의 축이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사람의 경제 규모가 소규모에서 대규모 경제 체제로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의 소상공인, 골목 상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봐주시고 여기 세 분의 후보자님들께서도 잘 살펴보시면 더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가지 사회자가 공통 질문을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세 분의 후보자님들께서 답변을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진짜 뜨거운 박수로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한 1분에 걸쳐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1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함축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실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잘 검증하고 정책 공약을 검증을 해서 경선 그리고 또 4월 2일 재선거에서도 국민의 후보가 제대로 당선될 수 있도록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후보자 1분 발언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순서는 우리 이상욱 후보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장을 놓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의 목적은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기 위주로 선출하거나 인과 관계로 선출하게 되면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히딩크가 인간관계를 다 끊고 능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축구가 세계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표 선수 선발에서 히딩크와 같은 판단을 하여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를 선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지원 이사회 후보님께 힘내시라고 힘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권 후보님께서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아산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선정 초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폭주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꼭 국민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전만권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전만권 사직생의 각오로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아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힘을 전만권에게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만권 후보님께도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약간의 다시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세 후보님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고 봅니다. 다음 우리 맹미석 후보님께서 1분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신혼부부, 중장년층 모두가 쾌적하고 여유롭게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오랫동안 아산을 지켜오신 어르신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효도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이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교체를 통하여 우리 당 쇄신을 하여 주십시오. 백의용문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아산시를 위해 가장 옳은 선택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의석이 앞장서서 우리 당과 아산 시민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두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 후보님 또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오늘 토론 하셨다고 인사 한번 올리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후보님 오늘 토론 잘 보셨죠? 인사 한번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